할머니 이거 가짜 카드잖아요. 어디서 누굴 속이려 들어? 70대 할머니가 은행 창구에서 쫓겨났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해진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죠. 손에 든 건 구청 비닐봉지 하나뿐이었어요. 직원은 할머니가 내민 VIP 카드를 테이블에 툭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치매 걸렸다, 노숙자 아니냐며 수군거렸죠. 지점장은 경비원을 불러 할머니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로비의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누구도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잠시 뒤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은행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순은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해진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과 마찰하며 끼익끼익 소리를 냈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코트는 세월의 발에 누런빛으로 변했어요.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있었고 단추 하나는 안전핀으로 고정해 둔 상태였죠. 손에는 구청에서 나눠주는 듯한 하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더 많은 시선이 몰렸어요. 양복 입은 중년 남성이 코를 찡그렸죠. 옆에 젊은 여성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냐? 근데 진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말수는 번호표 발권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화면의 글자들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터치했지만 제대로 눌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72번이었어요. 뒤에 서 있던 20대 남자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죠. 에휴, 진짜 답답해. 말수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빈자리를 찾았지만 창가 쪽 자리에 앉으려 하자 여고생이 재빨리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여긴 제 친구 자리예요. 결국 구석진 화장실 근처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였죠. 전광판은 53번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참 남았습니다. 맞은편 노부부가 수군거렸어요. 요즘 저런 분들도 은행에 오시나 봐. 치매 걸리신 거 아닐까? 말순의 귀는 밝았습니다. 그 말들이 다 들렸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68번, 70번, 71번. 드디어 72번이 불렸어요. 3번 창구였습니다. 20대 후반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말순이 다가가자 미간이 찌푸려졌죠. 저기요, 돈을 좀 찾고 싶은데요.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말순은 낡은 통장과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검은색 카드를 꺼냈어요. VIP 카드였죠. 표면이 약간 낡았지만 금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통장, 신분증과 함께 VIP 카드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VIP 카드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VIP 카드인데요. 어르신, 이런 거 어디서 주우셨어요?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직원이 카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진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에이, 봐도 티 나는데요. 요즘 이런 거 인터넷에서 막 만들어 팔잖아요. 어르신,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 직원은 VIP 카드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통장만 받았어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물었죠. 얼마나 찾으실 건데요? 5천만 원이요.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말순을 빤히 쳐다봤어요. 5천만 원이요? 네. 직원은 화면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는데요. 옆 창구 직원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어요. 대기줄 사람들도 귀를 쫑긋 세웠죠. 아니, 다른 통장이 있을 텐데요. 말수는 당황해서 가방을 뒤적이며 통장 2권을 더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통장들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르신, 이거 합쳐도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5천만 원은 무슨...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완전히 착각하신 거 아냐? 치매 걸리신 것 같은데. 옆에 여성이 맞장구 쳤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많이 한다던데. 직원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순을 봤어요. 어르신, 혹시 누가 전화해서 돈 찾아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말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VIP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아, 진짜. 어르신, 그거 가짜라니까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뒤에 대기줄이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 할머니 때문에 다들 기다리잖아. 민폐네, 진짜. 직원은 짜증스럽게 통장들을 도로 내밀었어요. VIP 카드도 함께 밀어놓았죠. 어르신, 집에 가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가짜 카드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나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과 카드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죠.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창구를 떠났어요.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수많은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5천만 원을 찾겠대. 진짜 치매 맞나 봐. 저런 분들 은행에 오지 말아야 하는데. 말수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수치심,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말수는 가방 속 통장들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좌가 있을지도 모르죠. 손가락으로 통장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3권의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는 분명 더 큰 금액이 있었어요. 예전에 정리해둔 돈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죠. 분명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또다시 시선이 쏠렸어요. 아까 봤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창구 직원도 눈을 크게 떴죠. 아까 그 할머니 또 왔네. 진짜 끈질기시네. 속삭임이 로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말수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다시 번호표를 뽑았어요. 이번에는 87번이었죠. 전광판을 보니 지금 71번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감 때문이었죠. 아니, 긴장보다는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옆 의자에 앉아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지금 뭐해? 나 은행인데 완전 웃긴 거 보고 있어.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말순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응,
치매 걸린 할머니 같은데. 아까 5천만 원 찾는다고 난리였어. 근데 통장에 돈도 없대. 완전 뉴스에 나오는 케이스 같아.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친구가 뭐라 대답했는지 남자가 다시 웃으며 말했죠. 맞아, 완전 민폐. 다들 기다리는데 혼자 시간 다 잡아먹고. 근데 지금 또 왔어. 다시. 진짜 대박이지? 말순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어요. 맞은편에 앉은 중년 여성 2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돈이 정말 있기는 한 걸까? 없으니까 저러는 거겠지. 요즘 독거노인들 외로워서 은행 같은데 자꾸 온다던데. 그래도 민폐잖아. 다른 사람들 시간도 생각해야지. 맞아. 복지센터 같은데 가시지 왜 은행을 와. 말수는 고개를 들어 전광판을 봤어요. 75번.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어요. 1분 1초가 참 길게 느껴졌죠. 창구 직원들도 가끔씩 이쪽을 봤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두 사람 모두 말순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점점 더 느리게 갔습니다. 78번, 80번, 83번. 말순은 계속 앉아 있었어요. 허리가 뻐근했지만 꼿꼿이 세웠습니다.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로비 한쪽에서 대기하던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보이지? 저렇게 되면 안 돼. 돈 관리 잘해야 해. 아이가 말순을 쳐다봤어요. 순수한 눈빛이었지만 그 시선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드디어 87번이 불렸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창구로 걸어갔죠. 이번에는 5번 창구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어요. 말순이 다가가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말순을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르신, 아까 다녀가셨던 분 아니세요? 네, 그런데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 확인했잖아요. 통장에 150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혹시 다른 계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르신, 이미 확인했어요. 이 은행에는 그 통장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봐주세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직원이 키보드를 짜증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찰칵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정말 없다니까요. 그럼 다른 지점에는요? 그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시스템에 다 나와요. 어르신 계좌는 이게 전부예요.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까도 저랬잖아. 완전히 헛갈리신 것 같은데. 직원이 창구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누가 전화했어요? 경찰청 직원이라거나 검찰청 직원이라고 하면서요? 아니요, 그런 전화 없었어요. 정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타겟으로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말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제 돈 찾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직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 창구의 여직원을 불렀어요. 윤 선배, 여기 좀 봐주세요.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말순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그 직원이었죠. 아, 아까 그분. 또 오셨어요? 네, 자꾸 다른 계좌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두 직원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짜증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여직원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없어요.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혹시 다른 은행이랑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 이 은행이었어요. 그럼 혹시 옛날 계좌여서 해지된 건 아니고요? 그럴 리가요.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약은 제때 챙겨 드세요?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치매 환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멀쩡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셔서요. 돈도 없는데 자꾸 찾으려고 하시고. 뒤에서 누군가가 크게 말했습니다. 좀 빨리 처리하세요. 우리도 시간 있어요. 맞아요. 민폐 끼치지 말고. 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직원을 쳐다봤어요.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 이미 3번이나 확인했어요. 정말 없어요. 그럼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여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집에 가세요. 가족분한테 연락해서 같이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그 말이 말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런 분들 혼자 나다니면 안 되는데. 가족들은 뭐 하는 거래. 요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야?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집어들었어요. 가방에 다시 넣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대답도 없이 다음 번호를 불렀어요. 말순은 창구에서 물러났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출구로 향하는 동안 수십 개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귓가에는 웅성거림이 가득했죠. 비웃음, 동정, 경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소리들이었어요. 말순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수치심, 억울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꽉 깨물었죠. 가슴속의 불길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말순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시원해지지 않았죠. 손은 여전히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돈이 있을 텐데요. 아니면 정말 다른 은행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나이가 드니 이런 것도 헷갈리나 싶어 한숨이 나왔죠. 그때 은행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니 창구 직원 한 명이 전화기를 들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죠. 잠시 후 은행 안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체격이 좋았죠. 네임택에는 지점장 오태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이 로비를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은행 밖 벤치 쪽을 가리켰죠. 태성의 시선이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느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싶어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직원 몇 명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가까워졌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어요. 태성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차가웠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은행 지점장입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말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아니요, 앉아 계세요. 편하게 계시고요. 말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태성이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순과 눈을 맞췄어요. 그의 눈빛에는 동정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경계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희 은행에 오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좀 불편하신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아니요, 그냥 돈 좀 찾으려고 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태성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직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말순을 보며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르신, 혹시 오늘 약은 드셨어요? 말순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약이요? 네, 복용하시는 약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은 약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하니까요. 저 아픈데 없어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러시군요. 그럼 집은 기억하세요? 집 주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보고 있다는 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멀쩡합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르신. 오늘 저희 은행에서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서요. 헷갈린 게 아니라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성은 계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연락처 아시면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어요. 가족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요. 어르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요. 태성이 일어서며 뒤에 직원들을 봤어요.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다른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어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돌아갈게요. 말순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강제적이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성이 뒤에 직원에게 눈짓을 했죠. 경비 아저씨 좀 불러.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 나왔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경비원이 말순을 보더니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 어르신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집 주소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계속 은행에서 돈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계좌에 돈이 없으시거든요. 경비원이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문제 있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죠. 치매이신가 보네요. 태성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가족분 연락처도 모르시고요. 말수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죠. 저 치매 아닙니다. 멀쩡해요. 태성이 다시 쪼그려 앉으며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척하는 손길이었지만 말수는 그 안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 혼자서도 잘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태성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부드러운 척하지 않았죠. 어르신, 오늘 저희 은행에서 계속 소동을 일으키셨어요.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 하시고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돈도 없으면서 5천만 원을 찾겠다고 하시고 직원들한테 계속 확인하라고 하시고 이게 정상이에요? 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지나가던 행인들도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봤죠.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죠. 경비원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제가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서 가족분 찾아드리면 되니까요. 저 파출소 갈 필요 없어요. 말순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경비원의 소나기는 단단했죠. 어르신, 제발 협조 좀 해주세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성이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빨리 모시고 가세요. 다른 고객들 오는데 보기 안 좋잖아요. 은행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휴대전화를 들고 이쪽을 찍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팔을 붙잡고 있어서 겨우 균형을 잡았죠. 가방을 꼭 쥐며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오. 태성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경비원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죠. 빨리 데리고 가세요. 경비원이 말순을 이끌고 은행에서 멀어졌습니다. 말순은 뒤를 돌아봤어요. 태성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직원들은 여전히 웃으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고객들이 보였어요. 모두 이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드디어 나갔다는 표정이었어요. 경비원이 은행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서 말순의 팔을 놓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집 주소 모르세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앞으로는 은행에 혼자 오시지 마시고 가족분이랑 같이 오세요. 경비원이 돌아서서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슴속의 불길이 더욱 타올랐습니다. 분노, 수치심,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그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 수모를 그대로 참고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말수는 은행에서 100m쯤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무거웠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시원해지지 않았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손을 펴보니 송금이 젖어 있었어요. 이럴 바엔 그냥.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인출만 하고 조용히 갈걸. 원래 계획은 간단했어요.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돌아가려 했죠. 아무 문제 없이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죠.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은행 가느라 간단하게 빵 한 조각만 먹었죠. 하지만 밥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직장인들이 식당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누군가는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벤치에 앉았어요. 말순에게서 2칸 떨어진 자리였죠. 도시락을 먹던 젊은 여성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응, 나 지금 점심 먹고 있어. 은행 앞이야.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말순의 귀에 다 들렸죠. 아, 맞다. 너 못 봤구나. 오늘 아침에 여기 완전 웃긴 일 있었어. 할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난리였거든. 말순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응응, 돈도 없으면서 5천만 원 찾겠다고 하셨대. 완전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았어. 지점장님까지 나오시고 경비 아저씨가 모시고 나가시고 완전 난리였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성이 깔깔거리며 웃었죠. 맞아. 요즘 그런 분들 많다더라. 혼자 사시면서 정신 놓으시는 거. 좀 안타깝긴 한데 솔직히 민폐잖아.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는데.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잠깐. 야, 근데 그분 지금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여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순을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응응, 맞아. 같은 옷 입으셨어. 아직도 여기 계시네. 집도 못 찾으시나 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일어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버텼죠. 가방을 꼭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시네. 어디 가시려나? 말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죠. 골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초라한 옷차림을 보는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버스를 타야 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걸어가기로 했죠.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40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죠. 땀이 났습니다. 낡은 코트 안쪽이 축축해졌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가빴죠. 손잡이를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좁은 원룸이었죠.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낡은 화장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침대에 던지고 신발을 벗었어요. 해진 양말이 드러났죠. 엄지발가락 부분에 구멍이 났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으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초라했어요. 너무나도 초라했죠. 바랜 코트, 풀린 머리, 핏기 없는 얼굴.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보였단 말이지. 말순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렇게 보였으니까 저렇게 대한 거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이를 악물었죠.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한때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했고 존중받았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이수모. 손이 화장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반드시 돌려주겠어. 코트를 벗었습니다. 구겨진 옷을 침대에 던졌어요. 옷장을 열었죠. 안쪽 깊숙이 걸려있던 검은색 정장이 보였습니다. 오래전에 입었던 옷이었어요.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어요. 다림질은 안 했지만 괜찮았죠. 충분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위험 있어 보였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단정히 정리했어요.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겼죠.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구두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깨끗했죠. 광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운동화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아니, 본래의 자신이었습니다. 한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이제 보자. 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죠.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후하고 공손한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 나야. 회장님. 목소리가 즉시 긴장했어요. 차 좀 보내줘.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말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은행. 은행이라면. 내가 오전에 갔던 그 은행 말이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가서 얘기하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단단하고 확고했죠. 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은행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비쳤어요. 아까의 초라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죠.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화장품들이 들어 있었죠. 립스틱 하나, 파우더 하나. 사용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파우더를 얼굴에 가볍게 두드렸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연한 핑크색이었어요.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머리를 다시 한번 빗었어요. 앞머리를 정리하고 뒷머리도 단정하게 매만졌죠.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모양을 잡았습니다. 옷장 위쪽 선반을 뒤졌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죠.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죽 핸드백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됐지만 명품이었죠. 표면은 약간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핸드백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어요. 안쪽을 확인했죠. 깨끗했습니다. 낡은 청가방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핸드백으로 옮겼어요. 지갑, 휴대전화, 열쇠,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카드들이 보였어요. 검은색 카드, 금색 카드.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카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박말순. 그리고 그 밑에는 VIP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됐어. 말수는 카드를 지갑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당당하고 품위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이 느껴졌죠. 구두를 신었습니다. 발이 조금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와는 걸음걸이가 달라졌죠. 더 곱고 더 단단했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이웃이었죠. 여자가 말순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할머니? 아, 안녕하세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오늘 되게 멋지게 입으셨네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평소 낡은 옷만 입고 다니던 말순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좀 급한 볼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조심히 다녀오세요. 여자는 여전히 이상한 표정으로 말순을 쳐다봤어요. 뭔가 궁금한 게 많은 듯 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말순은 계단을 다 내려와 빌라 입구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이었어요. 좁고 낡은 골목이었죠. 양쪽에는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차가 올 곳이었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전화한 지 20분쯤 지났어요. 곧 도착할 겁니다. 근처 담벼락에 기대 섰어요.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었죠. 가슴속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단단한 결심으로 변했죠. 5분쯤 지났을까요? 골목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소리였어요. 보통 차와는 다른 소리였죠. 검은색 차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크고 우아한 차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차체, 검은 유리창, 리무진이었죠. 골목 어귀에서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가 차를 보고 멈췄어요. 입을 벌린 채 차를 쳐다봤죠. 곧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여기 이런 차가 왜 와? 누가 이사 오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차를 바라봤죠. 리무진이 말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모자를 가볍게 만지작거리며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이제 막 나왔어. 기사가 뒷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풍겼죠. 뒷좌석에는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역시 정장 차림이었죠. 그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민호입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 본부장이었죠. 오랜만이네. 말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차 안에서 얘기하지. 말순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앉아보는 감촉이었죠. 민호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사가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어요. 엔진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골목의 이웃들은 여전히 입을 벌린 채 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계단에서 만난 여자도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놀란 표정이었죠. 저분 말순 씨 아냐? 설마 말순 씨가 저런 차를? 믿기지 않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은행에 가신다고 하셔서. 말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 아침에 은행에 갔었어. 네, 그러셨군요. 돈을 좀 찾으려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날 노숙자 취급하더라고. 치매 걸렸다고,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점장까지 나와서 경비원을 불러 쫓아냈어. 그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죠. 어느 은행입니까? 우리가 주거래하는 바로 그 은행이야.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는 거야. 말순이 민호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 거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차의 사람들이 리무진을 쳐다봤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창은 검게 틴팅되어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말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마음속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은행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어요. 차는 부드럽게 달렸죠. 흔들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은행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말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로비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저분 누구야? 아까 그 할머니 아냐? 설마 같은 사람이겠어?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분 얼굴이 아까 그분이랑 비슷한데. 에이, 아니겠지. 옷도 완전 다르잖아. 근데 진짜 닮았어. 대기 고객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말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봤죠. 그리고는 뒤로 물러서며 입을 벌렸습니다. 맞아. 아까 그 할머니야. 뭐?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달라? 나도 모르지. 근데 얼굴은 확실히 똑같아. 말수는 그들을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민호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말순을 보더니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어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말수는 태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태성의 말이 막혔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그 초라한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었죠. 어르신이 아침에 오셨던 분이신가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존댓말이 더 높아졌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비를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죠. 창구들, 대기 의자들, 전광판, 모든 것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그때 은행 안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죠.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반백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이었어요. 은행장은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말순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회. 은행장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는 듯 했죠. 주변 사람들은 은행장의 반응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은행장이 저렇게 당황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침착하고 여유로웠던 사람이었어요. 은행장이 재빨리 걸어왔습니다. 말순 앞에 서더니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굽혀진 허리였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 할머니가 회장이라고요? 직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대기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들 뿐이었어요. 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옆에 의자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죠. 창구에 있던 여직원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옆에 남자 직원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떨구며 멍하니 말순을 쳐다봤죠. 회장님이라니. 저분이 회장님이시라고? 아침에 우리가 쫓아낸 그분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두려움이 섞인 속삭임들 뿐이었죠. 말순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은행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은행장이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왔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지금 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행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라고요? 말순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 고객들, 모두 말순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실수가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은행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침에 저는 이 은행에서 노숙자 취급을 받았어요. 치매 환자로 몰렸죠. 경비원한테 끌려나갔고요.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태성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창구의 여직원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옆에 동료가 황급히 부축했죠. 회장님, 제발. 은행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죠. 회장님께서는 오늘 아침 이 은행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제게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장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말순을 쳐다봤죠. 회장님, 어떻게든 만회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카드였죠. VIP라는 금색 글자가 빛났습니다. 카드를 은행장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은행장이 카드를 보더니 몸을 떨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VIP 전용 계좌 카드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보여줬죠. 은행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통장만 보고 돈이 없다고 했죠. 저를 비웃었어요. 창구의 여직원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옆에 남자 직원도 고개를 떨어뜨렸죠. 회장님, 은행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수는 카드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은행장을 똑바로 쳐다봤죠. VIP실로 안내해 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은행장이 앞장섰습니다. 손으로 안쪽을 가리키며 말순을 안내했어요. 말순이 걸음을 옮겼죠. 민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말순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침에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보였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태성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지나가자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창구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조차 멈췄죠. 대기 고객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방금 전까지 비웃고 조롱하던 할머니가 회장이었다니요. 말순이 VIP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은행장이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고급스러운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은행장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말순이 VIP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도 따라 들어갔어요. 은행장이 마지막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죠. 문이 닫히자 로비는 다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거 완전 큰일 났네. 우리가 회장님을 쫓아냈다고? 끝났어. 다 끝났어. 직원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객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이 은행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VIP실 안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이 은행의 운명을 바꿀 거였어요. VIP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몸을 감싸며 편안함을 주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행장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긴장한 자세였죠. 이마에는 여전히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아냈지만 금방 다시 땀이 났어요. 민호는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팔을 뒤로 모으고 똑바로 선 자세였어요. 방 안의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죠. 은행장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젊은 여직원이었죠. 손에는 차를 담은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를 준비했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이 짧게 말했어요. 직원은 재빨리 허리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다시 정적이 흘렀죠. 은행장이 찻잔을 들어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드십시오. 말순은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순은 은행장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오늘 아침 일 기억하시죠?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이 은행의 VIP 고객이었어요. 수십 년간 거래해왔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이곳에서 노숙자 취급을 받았어요. 은행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원들은 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VIP 카드를 보여줬는데도 무시했죠. 말순이 핸드백에서 다시 VIP 카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검은색 카드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는 게 이 은행의 수준이에요? 은행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말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요.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은행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제 전 재산을 이 은행에서 출금하겠어요. 순간 은행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5천억입니다. 말수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죠. 5천억 원을 전액 출금하겠어요. 은행장이 소파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손은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죠. 회장님, 잠깐만요. 5천억이라고요? 네. 그건 은행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액수가 너무 컸어요. 한 지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아니, 은행 전체로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10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겁니다. 회장님, 제발. 은행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펫 위에 무릎을 대고 두 손을 모았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네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어요. 지점장은 경비원을 불러 저를 쫓아냈죠. 은행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제발 회장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보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다가와 코트를 받쳐주었어요.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 처리할 겁니다. 회장님, 은행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향해 걸어갔죠.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죠. 말순이 VIP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지점장, 태성, 창구 직원들 여러 명이 모여 있었죠.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이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더 많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대기 고객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 모두 말순을 쳐다봤어요. 은행장이 황급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얼굴은 흙빛이었어요. 직원들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죠. 지금 당장 본점에 연락해. 긴급 상황이야. 직원 한 명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본점입니까? 긴급입니다. 5천억 원 출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들려서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5천억?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로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5천억이라고? 진짜? 저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다른 창구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죠.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 확인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확히 5,127억 원입니다. 주변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은행장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 은행에 큰 타격입니다. 말순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까지 처리해 주세요.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그럼 내일 아침까지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제가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늦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은행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렸을 뿐이었어요. 말순은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었어요. 사람들이 자동으로 비켜섰죠. 밖에서는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말순이 차에 올랐죠. 민호도 뒤따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어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리무진이 은행을 멀어져 갔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행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죠. 웅성거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거리를 빠져나갔어요. 뒤편의 은행에서는 혼란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은행을 떠나자마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5천억이래. 진짜? 저 할머니가 내일 아침에 현금으로 가져간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어요. 한 중년 남자가 창구로 달려갔죠. 제 예금 지금 찾을 수 있나요? 창구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이요? 네, 전액 다 찾을래요. 다른 고객들도 일제히 일어섰어요. 창구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저도 찾을래요. 제 돈은 괜찮은 거죠?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창구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앞으로 나가려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은행장이 로비 한가운데에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죠.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희 은행은 안전합니다. 5천억이 빠지는데 무슨 안전이에요? 한 고객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찾아야겠어요. 은행장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여러분, 예금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창구로 몰려들었어요. 태성 지점장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동료 직원이 다가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점장님, 괜찮으세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어뜨렸을 뿐이었죠. 오늘 아침 자신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경비원을 불렀던 일, 쫓아냈던 장면들. 내가 뭘 한 거지? 태성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창구의 여직원은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옆에 동료가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죠.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하지만 나 저분한테 가짜 카드라고 했어. 확인도 안 하고.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나 잘리는 거 아냐? 안쪽 사무실에서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전화기를 들고 바쁘게 움직였어요. 네, 본점입니다. 지금 상황 파악 중입니다. 급히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0억 원이요. 내일 아침까지요. 네. 한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만 원권으로 10억이면 몇 다발일까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2만 장이네요. 5만 원권 2만 장.
그걸 어떻게 준비해? 본점에서 가져와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고팀이요? 긴급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5만 원권 2만 장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2만 장을? 그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회장님 명령이에요. 로비의 소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창구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처리했죠. 다음 분, 전액 출금이요. 빨리 해주세요. 잠깐만요, 확인 중입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소리가 뒤섞여 혼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은행 앞에 군중이 모였습니다. 여기가 그 은행이래. 5천억 회장님이 다니시던데? 내일 현금 가지러 온대.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SNS에 올리려는 거죠. 금방 온라인에 퍼질 겁니다. 은행 안에서 은행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성기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발 진정하십시오. 저희 은행은 정상 영업 중입니다. 예금은 모두 안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내 적금 지금 당장 해지할래. 어르신, 적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시면 이자가. 됐어. 그냥 해지해. 이자고 뭐고 필요 없어. 젊은 부부도 들어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죠. 여보, 우리 청약 통장 괜찮겠지? 일단 확인해 봐야지. 창구 앞은 더욱 붐볐습니다. 번호표가 바닥났어요. 발권기 화면에는 대기 인원 초과라는 문구가 떴죠. 태성이 비틀거리며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끝났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아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 자신이 했던 말들, 경비원을 부른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행장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오지점장. 네, 은행장님. 본점에서 연락 왔네. 자네 인사조치 들어간다고.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오늘 일에 대해 책임져야지. 우리 은행 최고 VIP 고객을 그렇게 대했으니. 은행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책임 면하기 어렵겠지만 태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됐습니다. 오후 내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창구 직원들은 쉴 틈도 없이 일했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직원이 안내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지금 처리해줘요. 안 됩니다. 시스템이 마감됐어요. 결국 경비원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나갔지만 불만스러운 표정들이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와야겠어. 나도. 문 열자마자 와야지. 은행 문이 닫혔습니다. 직원들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두 지쳐 있었죠. 은행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수고했네. 내일은 더 힘든 날이 될 거야. 회장님이 정말 오실까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시겠지. 그리고 우리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해.
하지만 아무도 자신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행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본점에서 현금 수송차가 도착했습니다. 5만 원권 다발들이 실려 들어왔어요. 경비가 삼엄했죠. 조심히 옮겨. 금고에 보관해. 직원들이 현금 다발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이었어요. 내일 아침 10시. 말순이 다시 이곳에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검은 리무진이 다시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었죠. 은행 정문 앞에는 이미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은행장이 맨 앞에 섰어요. 태성 지점장도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말순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어제와 똑같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은행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었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VIP실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가방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지퍼가 열려 있었고 안에는 5만 원권 다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확인하시겠습니까?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가방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현금 다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새 돈 냄새가 났습니다. 됐어요. 말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직원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직원 2명이 들어와 가방들을 들었죠.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한 명당 2개씩 들고 나갔어요. 로비를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가방을 든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이 가방에 고정됐죠. 저게 진짜 10억이야? 현금으로? 믿기지 않는다.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리무진 트렁크가 열렸어요.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죠. 직원들이 가방들을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의 가방이었어요. 트렁크가 꽉 찼죠. 주변 사람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10억 원이 실리는 걸 보니 실감이 났어요. 와, 진짜네. 저게 다 돈이라고? 부럽다, 진짜. 트렁크가 닫혔습니다. 기사가 자물쇠를 채웠어요. 말순은 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향해 돌아섰죠. 은행장이 다가왔습니다. 태성도 뒤따라왔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은행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습니다. 말순은 은행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태성을 봤어요. 태성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만회할 기회는 어제 있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이 은행에 왔을 때요. 태성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당신은 저를 노숙자 취급했어요. 치매 환자로 몰았죠. 경비원을 불러 쫓아냈고요. 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말순은 표정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VIP 카드를 보여줬는데도
가짜라고 했죠.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은행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문제예요.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그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죠. 태성은 계속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기회는 이미 당신 손에 있었어요.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걸 놓쳤죠. 말순은 리무진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말순은 한 번 더 은행을 돌아봤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끝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리무진이 천천히 출발했죠. 은행 앞에 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차를 쳐다봤습니다. 은행장과 태성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말 맞는 말이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은행 직원들 큰일 났겠어. 리무진은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분했죠. 분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회장님, 다음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어요. 긴 하루였죠. 며칠 후 뉴스에서 그 은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결국 다른 큰 은행에 인수됐죠. 태성 지점장을 포함해 여러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말순은 손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녀가 뉴스를 보며 물었죠. 할머니, 이거 할머니 얘기 맞죠?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할머니 멋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말순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단다. 네. 부자든 가난하든 옷이 좋든 나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말순은 웃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화려하게 살 필요는 없단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검소하게 사는 게 할머니 방식이야. 그래도 그 은행 사람들은 할머니를 몰라봤잖아요. 그래, 그게 문제였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란다.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을 대할게요. 그래, 착하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말순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세상에 작은 교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한 조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